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저는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3월 셋째 주 WKBL 룸앤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챔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챔프전 미쳤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예, 플레이오프부터 플레이오프 2대0 조금 싱거운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 센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BNK. BNK 많이 컸습니다, 진짜. 썸썸썸썸썸썸썸썸. 그래서 WKBL 룸앤 팩트도 굉장히 좀 풍성한 소식을 가지고 예. 또 그 맛있는 건 뒤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챔프전은 제일 마지막에 예. 제가 하도록 하기로 하고, 자,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앤디 류님께서 류동혁 기자님 동네 편한 친구 같아서 좋다는 역시 이류농구는 류 기자님의 아재 개그와 편안함이 있어야 제맛. 앞으로 자리 자주 비우지 말기를. 아유, 저 시겁했어요 2주 예. 동안. 둘이 너무 잘해가지고. 예, 근데 이분 앤디 류님께서도 네. 심상치 않습니다. 네. 동네 편한 친구 같다. 이류동혁 기자님이 동네 편한 친구 같다라고 느끼실 정도면은 네네네. 연배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일단 인사 이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50 가까이 됐다는 예.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홍서가 KT 탈출하자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야, 아이디 자체가 디스로 시작하네요. 저는 진짜로 이걸 제 채택을 제가 했는데 네네. 저는 아이디 생각 못하고 제목 네네. 이게 긁어놓고 네. 복사해서 온 거거든요. 네. 진짜 찐 부산 팬이라고 하기도 어쨌든 읽겠습니다. BNK 이게 이런 거하고 예. 똑같은 거잖아요. 석연아, 농구대학 지겹지 않니?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석연아 이르는 거 고정하자. 네네네. BNK의 천 챔프전 부산 프로팀 0607 시즌 KTF 에런 맥기리치 신기성 이후 부산 스포츠 프로팀 천 챔프전 진출이 너무 뿌듯하네요. BNK 구단주가 이번에 바뀐 것 같은데 늘 투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찐팬이시네요. 야, 예. 이것도 아시고. 야, 대단합니다. 정말 이거 저는 이게 너무 근데 보기 좋았던 게 제가 왜 네. 이걸 채택하냐면은 BNK가 굉장히 전 이번에 용인에 가서도 그 경기 2차전을 봤었는데 네. 원정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구단에서 이제 버스 원정 팬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온 것도 하지만 뭔가 이 부산의 자리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잡았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랑 비교를 해봐도 야구랑 이런 거랑 비교해봐도. 그러니까 KT가 왜 부산을 예. 왜 갔어? 왜 버렸어? 예, 부산을 왜 그러니까요. 어떻게 버려? 예. BNK야 일단, 고맙겠죠. 예, 이거 하나 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KT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네. 이제 KT를 계속 좋아하시겠지만 부산에 농구팀이 없네. 근데 BNK가 그쵸. 있어. 예. 근데 BNK가 잘해. 예. 그래서 흡수를 되게 잘하시고 예. 또 잘 동화되신 것 같아서 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성적과 별개로 이런 지역 연고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지금 추측이 되는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네. 홍서가 KT 탈출하자님께서는 KT가 그쵸. 부산을 탈출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으면서 이런 이런 절절한 비판 의식이 있고 그러면서 나는 농구 팬인데 전문성까지 갖추셨어요. 그렇죠. 이런 BNK를 이제 나는 응원할 것이다. 예. 이런 좋으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긴 네. 것 같아서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이디를 바꾸셔서 허우나 KT 탈출하자. 큰일 이렇게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저는 그래요. 제 의견과 다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님께서 네. 한채진 선수의 생일날 펼쳤던 은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은 우리은행 선수들까지 한채진 선수의 득점을 만들기 위해 실책까지 볼싸는 장면 보면서 왜 그러지 하면서 한번 봤는데 끝나고 생각해보니 마지막 경기라서 예우해주는구나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채진 선수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한채진 선수가 이제 40이죠. 네. 네. 르브론과 동갑입니다. 네, 저보다 한 7년 어린데. 예. 네, 어린데 저는 일단은 한채진 선수 정말 수고 많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한채진 선수도 은퇴는 또 지나는 편에서 네. 더 다룰 거니까 예. 그때 좀 자세히 근데 다루고요. 또 여기서 딱 살짝 재밌는 얘기 하나만 제가 해도 될까요? 두 개 하셔도 돼요. 두 개째는 뒤에 네, 해야 되니까. 네. 하나만 하자면 한채진 선수가 결혼을 올해 합니다. 그렇죠. 정말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5월에 하는데 이 결혼까지 가는 이제 단계 그 과정이 굉장히 네. 재밌던 게 네. 그 신한은행과 KB스타즈의 개막전이 있었죠. 네. 예, 시즌 10월달에 이제 개막전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날 주말이었어요. 그날 일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에 한채진 선수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 갑자기 하다가 연장을 갔어요. 상견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연장을 하면서 미뤄지면서. 네. 근데 하다가 2차 연장을 갔습니다. 네. 상견례 장소가 또 바뀌었다는. 네. 예, 그런 그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점 가까워졌나요? 상대에 대해서. 그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식당 장소가 뭐 일찍 닫는 좀 늦게까지 여는 장소로 이렇게 바뀌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프로농구 선수만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한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되면 예? 한재진 선수 한번 인터뷰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고 예.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재진 선수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선수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한재진 선수 은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뭐 전주현 제가 이제 전주현 코치하고 이명현 코치하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나눌 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재진 최진이 수고했고 한 40까지는 원래 다 뛰는 거지 뭐. 아 그분들은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예, 그분들은.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은행이 네. 한재진 선수 마지막 득점을 주려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 네.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약간 뭐랄까 재수 없어. 이런 느낌. 그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욕은 안 먹어. 예. 이거 칭찬입니다. 예. 칭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우를 다 해주는 뭔가 할 거 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제 김단비 선수가 패스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뭐 김단비 선수 근데 또 신한은행에 네. 뭔가 이제 그 그렇죠. 상징 도원에서 네. 네,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김단비 선수의 또 패스를 받아 어시스트를 받아서 마지막 슛을 올릴 수도 있었다는 거에 약간 좀 의미 부여가 좀 됐었어요.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뿅 해서 나 신한은행 선수야. 그렇죠. 최진이 언니. 예, 저는 나름 그런 좀 감정적이어서 상징성을 괜히 또 부여하게 되고 그런 게 좋아요.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자농구 판에서 또 네. 이제 경험 많은 선수니까 또 코치도 하시고 그럼요. 또 WKBL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걸 하시고 네.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승규 기님께서 네. BNK 홈 경기에서 두 분을 봤는데요. 서로 사이드에 싸우신 것처럼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석 현 기자님께 원석연입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저 친구가 무슨 옆에 한상진 배우님 계신데 배우분한테는 사진부터 안 하면서 기자님이랑 뭔 사진을 찍냐 라고 혼나서 그거 진짜 그림 어색했겠다. 정말. 사진을 못 찍으면서 커플석에 있었는데 아련히 쳐다만 보다가 왔네요. 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예, 저희는 윈도우 커플입니다. 예. 비즈니스 파트너죠. 네. 제가 그날 이제 살짝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그쪽 이제 기자석이 양쪽 사이드에 딱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쪽 사이드에 이제 베테랑 선배님들 많으셔서 딱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편하게 보려고. 그렇죠. 그쪽에 있으면은 괜히 뒤돌아보기도 했다가 이게 괜히 뒤돌아봤다 눈이라도 마주치면은 인사를 또 드려야 되나 이게 아직도 그래야 제가 나이가 33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죠. 서윤아 목이 좀 마른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밖에 커피차 이날 커피차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갔다 와야 돼요. 서윤아 커피. 너 먹었어? 나 못 먹었는데. 뭐 그거 뭐냐 하면은. 이거 뭡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환 기자는 천진난만하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예. 이거 무슨 커피입니다. 이러고 다시 지알리를 하죠. 그거 지가 빨고 맛있다 이러면서. 예. 어쨌든 뭐 저희는 그런 관계인데 이거 한상진 배우님한테 사진 부탁하면서 무슨 기자님이랑 사진을 찍냐. 너무 웃겨. 예. 다음에는 한상진 배우가 저희가 또 그 BNK 그 실시간 라이브 같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BNK 찐 팬이시기도 하시고 또 농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농자랄이에요. 그렇죠.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저희가 잠깐 얘기해봤을 때는 그 스포츠에 대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스포츠 제일 잘하는 연예인.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고 지금 저도 간만에 봤어요. 간만에 뵀는데 보니까 살이 이게 쭉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 들어야 작품은 또 본업에 들어가시니까 역시 프로긴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좀 즐거운 상상 하나를 하자면 만약에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쭈뼛쭈뼛 좀 하시면서 저기 사진 했을 때 한상진 배우가 갑자기 그래요 이러면 정말 웃겼을 것 같다는. 그러고 다음에 저는 저한테 그 다음에 한상진 배우님이랑 사진 찍고 저한테 내려왔는데 죄송한데 제가 바빠서 이러고 제가 가면은 어떻게 좀 해줘요. 좀 부산에 가시면 경기장에 가시면은 댓글로 좀 때려주세요. 배우님도 볼 수 있고 저희도 볼 수 있고 아주 좋은 선수들도 볼 수 있고. 한상진 배우님이 3차전에도 오시죠? 부산 경기에는 항상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챔프전 분석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상하이에서 탈락한 팀들 정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뭐 KB하고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한 주 이렇게 놔주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고생했어요. 뭐 휴가 중이기 때문에 뭐 소식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4강 뭐 떨어진 게 사실 뭐
큰 죄도 아니고 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제가 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의도는 아닌데 쉬고 있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푹 쉬시고 또 다음 시즌 또 좋은 경기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KB는 뭐 영원한 우승 후보. 그리고 하나원 큐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팀.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주쯤 이제 시즌이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서 그러면 이제 슬슬 FA에 대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씩 다시 안테나를 꿰뚜라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강 챔프전 진출이 좌절된 두 팀 잘 싸웠습니다. 일단 신한은행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2차전에서도 58대 70으로 지면서 2대 0으로 끝나기로 0대 2로 지면서 시즌이 끝나긴 했는데 신한은행의 올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한은행 올 시즌 플레이오프 못 갈 거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간다고 그랬는데 야, 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사실 객관적 전력 자체가 뭐 김소니아, 김진영 이런 선수들이 보강되긴 했었지만 사실 첫 시즌이었고 신한은행에 그리고 군하단 감독이 있지만 뭐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감독님과 그리고 선수단의 어떤 오묘한 조화 이루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성과로 증명을 했고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한은행의 올 시즌 이제 슬로건이 Prove them wrong.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라. 그들 중에 저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증명을 멋지게 한 롱. 저는 롱이었습니다. 멋지게 증명한 시즌이 아니었나 싶었고 김진영 선수와 김소니아 선수 새로운 선수들을 코어로 잡는 이런 약간 이제 에이스 이식 수술을 사실 자금도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군하단 감독님과 이제 신한은행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는 딱 그거를 그냥 밀고 갔어요. 우직하게. 이거 예전 신한은행이랑 좀 다른데 김단비 선수가 이제 떠나면서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선수들 전체적으로 뭔가 다 같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구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김소니아한테 너무 이게 몰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주위에서 저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우직하게 밀고 갔어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치를 때 이 선수도 진짜 에이스가 되면서 결국 팀이 단단하게 만들어졌죠. 만약에 저는 이걸 의심을 하긴 했었지만 저부터도 의심을 하긴 했었지만 이 에이스 이식 작업을 안 했다면 이 선수들 코어로 가지 않았다면 이 성과 났을까? 저는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그래 미래도 좀 불투명했겠죠. 근데 그 코어를 만들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코어를 만든 상태에서 롤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배분을 갖다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김소니아 선수는 이제 공격은 굉장히 강한데 이제 수비가 좀 약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공격에서 어떤 흐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베테랑의 면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 대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점을 굉장히 좀 잘 살렸다. 그리고 거기에 한채진이나 이경은 같이 이제 노련한 가드들을 갖다 내세우면서 김소니의 그런 이제 단점을 좀 희석시켜 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신인 변소정 선수 발굴을 했고 구슬 선수도 사실 이제 많은 팀을 이렇게 돌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느낌에서 동기부여가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그 어떤 재능이나 기량은 좋지만 이 팀에서의 어떤 역할을 맡기기에는 뭔가 모르게 좀 2%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정적인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역할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앞으로 이제 신한은행에서의 좋은 전력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게다가 김태현. 김태현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 약간 리뷰를 조금 섞어서 하면은 2차전에서 김태현 선수가 1차전보다 좀 많이 뛰었어요. 그렇죠. 김태현 선수가 1차전과 2차전 달랐던 점은 뭐냐? 1차전에서 3분 뛰고 1쿼터에 3분 딱 시작하고 뛰고 안 되겠다 싶어서 뺐어요. 그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차전 시작할 때 3분 쓰고 교체한 거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와 1차전과 2차전 달랐던 거는 2차전에서는 2쿼터에도 3분 뛰고 3쿼터에도 3분을 뜁니다.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근데 2쿼터에 다시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김태현 선수 빅맨이지 않습니까? 그 센터 정통 센터인데 트랜지션을 하는데 아니 무슨 뛰는데 백코트를 강계리 선수처럼 엄청 전력을 다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얼리 덕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미리 이제 빨리 딱 그 역습을 할 때 먼저 뛰어서 자리를 잡는 거 얼리 덕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뛰면서
상대 이렇게 먼저 얼리더긴을 해서 상대 수비를 균열을 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외곽 찬스를 먼저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효과를 되게 봤는데 저렇게 못 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또 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구나나 감독님이 약속을 먼저 하고 나온 거예요. 태연아, 너는 오늘 3분 카레야. 쿼터당 3분씩 너가 갖고 있는 체력을 다 쓰고 나와 3분 동안 1쿼터 2쿼터 3분 동안은 3분 카레 하고 너 4쿼터에 뛸 거야. 예, 이 전략이 결국 지긴 했지만 전 어느 정도 이제 나름 통했던 노림수라고 봐요. 맞아요. 김태현 선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수 그러니까 빅맨을 갖다 사용을 했을 때 사실 신한은행의 그 고유한 어떤 조직력. 그러니까 네. 신한은행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 스몰 라인업인데 네. 김태현 선수 들어가게 되면 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게 하려면 이제 2대 공격이 좋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김태현 선수가 어느 정도 트랜지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1차전에서는 약간 간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스몰 라인을 한번 밀어보자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 네. 우리은행이니까. 슛도 좀 안 들어갔고요. 네. 예. 그러면 2차전에 균열을 갖다 더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봤을 때 김태현은 굉장히 어떤 비밀 무기 히든 카드로 쓴 거죠. 그렇죠. 썼는데 김태현 선수가 만약에 이게 양날의 검 같은 히든 카드인데 이 선수가 트랜지션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트랜지션을 한 상태에서 집중한 상태에서 짧게 뛰지만 한다 그러면 우리은행 수비에 혼란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카드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김태현 선수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네. 신한은행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승 선수가 좀 부상과 이제 결장과 이제 출전을 반복을 했죠. 예. 이 부분 좀 아쉽고 김아름 선수가 사실 저는 좀 기대가 됐었는데 네. 뭐 부상 여파로 인해서 좀 부진했어요. 네, 확실히 그리고 정통 이제 가드가 없는 네. 예, 확실히 슈터는 가드가 있어야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가드가 없다 보니까 좀 공을 많이 못 잡은 부분도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의 그 시즌을 총평을 해보자면 우리은행과 함께 스몰 라인업의 매력을 갖다가 물씬 풍겼다. 예. FA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또 전력이 또 바뀌어질 수 있고 네. 김지영 선수가 또 이제 FA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팀 컬러로 간다면 신한은행 굉장히 좀 탄탄해질 수 있고 닭고수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한채진 선수가 은퇴를 합니다. 예, 한채진 선수의 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들어봤어요. 취재를 네. 좀 해봤는데 일단 KB와 개막전 그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견례를 했다는 그 개막전부터 나 올 시즌까지 하고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 왜 그런지는 정확히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입 밖으로 내진 않고 혼자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 그러다가 이제 시즌 후반기에 은퇴를 구단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죠. 네. 근데 구단은 그 이제 최다 경기 네. 임영희 코치니 갖고 있는 최다 경기 600경기까지 이제 그 세 경기를 하면 기록을 세우기 때문에 네. 그럼 내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뛸 수도 있는 거고 플레잉 코치 식으로 약간 이제 뛰고 그 생경기만 뛰고 뭐 하자 이거를. 근데 한채진 선수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건 한채진답지 않아요. 이건 살짝 뭐 어떤 느낌이냐면 예. 약간 B급 감성이 있네요.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가 예. 갑자기 제가 원생 기자한테 딱 석연아 이건 이루는 것답지 않은 발언이야. 예.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감동이 좀 떨어지는데. 미안합니다. 되게 감동 좀. 미안합니다. 예. 예. 그러다 왜냐면 자기는 21년을 그렇게 뛰면서 네. 한 시즌도 비시즌 훈련이나 이런 거를 빠져본 적 없고 노력을 게을리한 적 없는데 이렇게 세 경기를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준비를 하면은 그렇죠. 비시즌 때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거는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한채진답지 않다. 그건 난티진답지 않아. 예. 그래서 딱 쿨하게 네. 나왔는데 나오면서도 굉장히 좀 멋있게 뭐 트랙 선수들한테 밥 사주고 이런 거는 다 조언해주고 그동안 있었던 노하우를 다 개별적으로 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주고 그 지원 스태프 분들한테도 운동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사드리고 편지까지 딱 하면서 멋있게 은퇴를 하면서 나오는데 표정이 너무 좋다고 해요. 지금 예. 표정이 너무 좋다고 하고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를 다 태우고 나오면은 그 사람은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예, 미련도 없고. 그렇죠. 딱 그 모습이죠. 맞습니다. 사랑을 할 때 예. 사랑에 대해서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은 헤어져도 예. 후련합니다. 굉장히 후회가 사랑 없어요. 많이 하신 것처럼. 예, 킹 받습니다. 예, 바람둥이처럼 되게 어렸을 적에 뭐 카사노바였던 것처럼 말씀하시, 킹카였던 것처럼. 생긴 거 봐요. 예.
되게 그래서 킹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5월 초에 하고요. 은퇴식은 다음 시즌 홈 개막전이니까 다음 시즌 홈 개막전 신한은행 팬분들은 꼭 한치진 팬분들은 꼭 예매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5월 초에 결혼하면 이날 인산 이대를 이루겠네요. 그렇죠. 네, WKBL의 모든 관계자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이제 기흥 에라. 기흥에서 시대를. 기흥에서 시대. 예. 에러가 아니고요. 예. 에러 났네. 실체가 아니고. 예. 에라. 제가 그 영어로 섞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기흥에서 이제 쓸데없이 영어를 썼고. 죄송합니다. 외대 에라. 출신 아니신가요? 네? 외대 출신 아니신가요? 제가 카투사 출신인데 영어는 슬랭밖에 몰라요. 예. 네. 그래서 기흥에서 네. 이제 도원 아파트가 아니라 6월부터요. 기흥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아하. 들어갑니다. 근데 뭐 도원 체육관은 계속 쓰는데 네. 이제 숙소를 그렇죠. 그리고 연습을 그 체육관을 기흥에서 하는데 휴가가 5월 7일까지인데 5월 7일 일단 잠깐 소집을 했다가 여기서 신한은행 그 도원 체육관 좀 이따 6월부터 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완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정말 이제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도원 아파트가 여기가 뭐 여러분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잖아요. 밥도 그렇고 막 별로인 거 아니야. 밥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 밥 맛있어요. 원래 살짝 허름한 데가 밥 정말 맛있어요. 밥 진짜 맛있고요. 근데 그래도 불편한 거 있었죠.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뭐 비디오 룸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 기흥 연수원에 가면은 여기 그 군하나 감독님이 비디오 미팅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냥 아주 그냥 여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비디오만 보겠네. 예, 진짜 비디오만 보고 선수들이 진짜 지루해하거든요 이거. 그렇죠. 예. 자, 그럼 하나원 큐는 거의 최진식 시설. 예. 그 BNK는 부산 기장. 예. 그다음에 신한은행은 기흥. 네. 그다음에 삼성생명은 또 STC. STC 예.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죠? 장위동. KB. KB는 또 천안연수. 천안연수원이 있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은행만 남았네요. 네. 장희동 체육관인데 예. 거기가 밥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개 구단 탑이다. 예, 남자동구까지 합쳐서. 예. 거기가 최고입니다. 예, 진짜 최고입니다. 예. 시설도 괜찮아요. 시설 좋아요. 살짝 허름하긴 하지만 네. 시설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자농구 유일하게 서울에 있다. 구단이. 그렇죠. FA 선수들이 괜히 고참 선수들이 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재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은행도 옮겨야 되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그리고 하고요. 네. 휴가는 5월 7일까지 구단 역대 최대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8주 재충전. 한채진 결혼식이 5월 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참석하고 라는 이제 구단에 좀 배포를 풀었고 쉴 때 푹 쉬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네.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예. 근데 또 재밌는 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전력 프런트 피셜입니다. 네. 전력 보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여쭤보니까 네.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FA랑 트레이드 여러 가지 다 구상 중이다. 올 시즌 우리 팀이 취약 포지션이 명확했다. 1번이랑 5번이죠. 명확했는데 한채진 선수가 떠나면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구단의 리빌딩과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의미심장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몇몇 구단의 그림이 그려져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림 여기까지만 제가 딱 톱밥 던져드리고 이제 왜냐면 FA가 제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모 구단 한 2개 정도가 생각이 나고 그렇죠. 에이모 선수와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방 쪽에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즌이 끝났습니다. 예, 2차전까지 하면서 끝났고 열심히 선수들이 저는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예, 시즌 중반에 선수들이 부상으로 다 같이 나면서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 갔습니다. 예, 제가 진짜 틀렸습니다. 저 올해 많이 틀렸어요. 저는 올 시즌 사실 삼동력이었어요. 예. 삼성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을 했어요. 키아나 선수 들어오고 이제 이주연 선수 부활을 하면서 뭐 기존의 배혜윤, 강유림, 또 누가 있나요? 조수아 선수, 이해란 선수 많이 컸죠. 이명건 선수 컸고. 그때는 그 선수들이 안 보였죠. 그죠. 그때는 안 보였죠. 했는데 갑자기 줄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이 팀이 신예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이가 4강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4강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화수분 같아요. 이 팀은 두 팀 만들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말씀해주신 게 행복한 딜레마다 말씀해 주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예빈과 키아나 스미스 그리고 이주연 선수는 아마 내년 시즌 맞추거나 아니면 그 초반에
다 돌아올 수 있어요. 예. 근데 윤예빈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리그 최고의 가드입니다. 그렇죠. 예, 공수를 갖춘 네. 리그 최고의 가드. 키 하나 말할 거 없죠. 어휴. 이주연 완전 알토란이죠. 예. 그러니까 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여기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이 지금 벤치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조수아가 플레이오프 때 가능성 보여줬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신이슬 있죠. 예. 이명관. 구간 이명관이야. 예. 네. 이명관 선수 있죠. 강유림. 예. 이거 김단비, 배혜윤. 이거 구단이 연맹에 제기를 좀 해야 됩니다. 문제 제기를. 어떤 거요? 농구 7대7로 늘리자고. 예, 좀 더 뛰어야 된다. 아니면 경기 수 좀 늘리자고 해줘야 돼요. 48분 뛰자고. 예. 도저히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에이스를 뭐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로테이션 폭을 넓히면서 남자농구 요새 LG가 네. 이런 그 약간 진짜 시스템적으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네. 더블 스쿼드로 잘 투입을 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농구를 할 수도 있다. 맞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생명. 그러니까 지금 삼성생명은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완전 그 윈 나오냐라고 네. 봤을 땐 여전히 KB도 있고요. KB는 세요. 그렇죠. 박지수도 있고 뭐 우리은행 예. 아마 원래 뭐 챔프전 지금 올라가 있지만 내년에도 엄청 셀 거고. 그럼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그 틈에서 같이 3강을 만들면서 비벼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팀의 어떤 그 윈나우 현재와 미래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로테이션 폭을 넓히든지 예. 아니면 유망주 한 2명 정도를 에이스로 묶어서 정말 트레이드를 해서 코어를 좀 더 강화하든지 이 방법 2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선수단 스쿼드로는 나중 가면 셀러리 터지거든요, 진짜로. 예. 근데 진짜 잘 키워놨다가 아무것도 네. 못 받고 FA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 확실히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 진짜 행복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금 비시즌에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최근 한 2년간 삼성생명이 거상의 행보를 보이면서 예. 이 유망주들을 갖다 다 끌어들였는데 네. 이제는 이걸 잘 소화시켜야 돼요. 예. 네.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맞습니다. 진짜. 이해란. 예. 이해란 선수를 저희가 또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해란. 예,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플레이오프 때 사실 예. 가장 히트다 히트는 예. 이해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해란은 아마 삼성생명의 코어로 계속 그렇죠. 예. 데려가야 저는 되니까. 여전한과 15전을 이끌어갈 제목이라고 봤어요. 이번 맞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이 지금 4강 떨어졌지만 뭐 소개 성과도 이렇고 물론 이제 좀 더 올라가서 챔프전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예.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올 시즌 괜찮았고 다음 예. 시즌 더욱 기대되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삼성생명도 파격적인 휴가를 근데 보냅니다. 요거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까 신한은행이 5월 7일까지 휴가라고 했어요. 네. 같은 시기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5월 7일까지라고 하시면서 역대 우리 구단에서 가장 긴 휴가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생명 휴가 한번 보시겠어요? 5월 15일까지입니다. 8주 플러스 알파네요. 예. KB가 4월 7일인가 9일인가 소집이거든요. 네. 여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죠. 소집 전에 4월 28일에 중간에 체육관에 한번 모여서 약간 이제 방학의 소집 그 예비 소집일처럼 테스트를 한번 합니다. 네. 여기서 수치를 통과 못할 경우에 이때 일찍 들어와서 숙소 들어와서 운동. 근데 이것도 의무는 아닙니다. 이거 근데 아니 구장이 왜 그렇게 오래 주세요? 이거 이렇게 오래 주셔도 돼요?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한 5년 10년 뒤에는 미국처럼 NBA처럼 전지훈련이 아예 없는 비시즌 체력 훈련이 없고 몸을 체력은 서로 각자 만들어 오고 팀 훈련만 딱 모여서 늦게 모여서 팀 훈련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다. 선수들이 휴가도 알아서 가고 운동도 알아서 하되 그 몸 상태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좀 리그를 만들고 싶다. 좋아요. 예. 되게 좋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일단 그래서 체육관 테스트는 이제 보험 장치를 예비 장치 마련해놨고 마련해놨고 예. 저희는 이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한은행도 이렇게 긴 휴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의심의 직업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선수들이 몸 관리가 잘 되면 너무 그렇죠? 전 칭찬.
단 못 된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호되게 한번 비판을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솔직히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게 구단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구단도 선수들한테 안 될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선수들이 책임 저는 굉장히 진짜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갈지 시즌이 KB는 이례적으로 휴가를 줄였어요. 굉장히 줄였고 삼성생명은 이례적으로 휴가를 굉장히 늘렸는데 이게 어떻게 좀 바뀔지 궁금하고. 요거 좀 봐야 되겠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 주는 거 되게 좋아요. 네. 엄청 좋고 근데 프로는 이제 자율했다는 책임까지 소화를 딱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과정을 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 이민성 코치님이 5월 1일자로 복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육아에서 살짝 이제 다시 본업으로 네.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민성 코치 웰컴. 웰컴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소식 전력 보강 계획 있으십니까? 없다. 단호하게 1초 만에 우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있을 수가 없죠. 육성으로 갑니다. 육성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 그 로테이션 폭을 넓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트레이드가 없을까 있으니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히 FA 관련된 거기 때문에 FA 는 트레이드는 그렇죠. 못 있을 수도 있죠. 맞죠. 예. 네. 그리고 뭐 키아나 선수는 합류 일자는 7월 말에 일단 목표를 하는데 몸 상태를 좀 보고 그리고 WNBA가 최근에 이적을 했어요. 코네티컷으로. 그러면서 이 구단과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WNBA에서 조금 뛰고 올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그렇게 온다. 그렇죠. 예. 비시즌 때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낫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망의 챔프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22일 월요일 날 녹화를 하게 네. 되고 저희가 업로드가 아마 21일 날 예. 업로드가 되면 이제 챔프 2차전이 열리기 직전에 아마 업로드 될 가능성이 네. 있죠. 예, 그거 이제 확인하시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이제 직전에 보면 1차전에 이랬구나. 네. 2차전은 어떻게 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챔프 1차전에서 62대 56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네. 6점 차 승리입니다. 한때 20점 앞서다가 후반에 BNK에게 맹추격 당하면서 3점 차까지 좁혀졌다가 6점 차로 겨우 이겼어요. 즉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은행답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BNK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이랑 할 때 1차전에서는 15점 뒤진 경기를 그렇죠. 3쿼터 스코어링 런으로 따라잡았고 여기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 앞으로 우리은행 3차전, 4차전, 5차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로 방심 못합니다. 그렇죠. 예. BNK 어떤 힘이 있다. 네. 이건 이제 BNK 편에서 왜 힘이 생겼냐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네. 일단 우리은행 편에서 챔프 1차전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찝찝한 경기였고 김단비 선수가 38분 5초 뛰면서 23득점 7리바운드 좋았고요. 박혜진 37분 51점 11.9리바운드 5어시스트 박지현 37분 20초 13득점 13리바운드 5어시스트 김정은 31분 36초 9득점 3.6개 최희샘 18분 고아라 27분 이렇게 예. 뛰었습니다. 예. 즉 이제 코어들은 대부분 다 38분에서 37분에서 38분을 뛰었다는 네. 얘기예요. 단 이제 최희샘 선수는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은 관계로 한 18분 53초 그 19분 정도 뛰었어요. 무득점이었죠, 근데 또.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고아라 선수가 의외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27분 34초 뛰면서 6득점 8리바운드 했는데 이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 맞습니다. 즉 4쿼터 추격당하는 순간에서 날카로운 커디도로 나온 득점이 많아요. 리바운드도 네. 잘 잡아놨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김다민 선수는 역시 에이스고 박혜진 선수는 에이스 수비수고 네. 박지현 선수 결정적 공격 리바운드 잡으면서 위성훈 감독이 칭찬을 득템했고 김정은 선수는 이 쿼터 3점 슛 뽀록 2개를 포함한 3점 슛 3개. 네. 역시 베테랑이다. 예. 고아라 식스맨 에이스다. 최희성 아직 부상 여파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주제를 매치업 헌팅 김한별 이렇게 잡고 예. 우리는 왜 후반에 밀렸어 이렇게 잡았는데 예. 전체적으로 프리토킹을 하면 뭐 얘기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원성이 이제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치업 헌팅이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예, 김한별 선수를 뭐 이제 김단비 선수가 막으면서 계속 끌어내죠. 옛날에 박지수 선수 했던 것처럼 맞아요. 나 어디 골 밑에 있어 나와 언니 나와 하면서 계속 끌어내요. 계속 끌어내서 김한별 선수 지치게 하고 리바운드 못하게 하고 뭐 대부분의 공격들이 거의 김한별 선수 의 체력을 갉아먹기 위한 이제 갉아먹는데 어디 쉬어? 뭐 예 이러면서. 어디 쉬어 이거였는데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큰 매치업 헌팅 네. 안혜지 선수 음흠. 예 안혜지 선수가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BNK한테는 왜냐하면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던 성운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점슛 던지고 계속 그 옛날에 야구에서 용규놀이가 일부러 파울을 계속 치면서 더 지치게 하는 것처럼 3점슛 던지고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 상대 리듬을 아예 파헤친다. 성우놀이다. 근데 이게 여기 은하 경기에서 또 나왔어요. 성우놀이가.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그냥 이게 뽀록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야. 이게 시스템적으로 전술이에요. 패턴이고 전술입니다. 왜 그게 확률이 높은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거는 그게 보통 올아웃 공격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죠. 다른 구단도 많이 합니다. 이제 올아웃 공격의 특징이 뭐냐면은 NBA도 그렇고 미스매치가 내 앞에 안혜지 같은 미스매치 김한별 안혜지가 미스매치가 성사가 됐다. 그럼 이 선수를 데리고 1대1을 하거나 2대1을 하거나 이게 보통 올아웃 공격 미스매치의 특징인데 우리은행의 미스매치 올아웃은 좀 다릅니다. 안혜지 선수와 이제 미스매치가 딱 돼요. 박혜진 선수 예를 들어 딱 이렇게 딱 돼 있으면 키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코너 쪽으로 갑니다. 보통 오른쪽이더라고요. 오른쪽 코너로 스페이싱을 벌린 다음에 그럼 안혜지 선수가 골대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박혜진 선수가 그 선수 온볼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공격은 다른 선수가 해요. 박혜진 선수가 슬금슬금 골대 밑으로 그렇죠. 덩커 스팟 그 로포스 쪽으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밖에 다른 선수가 공격을 해요. 3점 슛을 던져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골 밑에 누가 있습니까? 박혜진 그리고 안혜지가 있어요. 거기서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김한별을 철저하게 김한별 앞에서 공격을 하는 것도 그런 비중이 높은 거다 보니 김한별 너는 야 리바운드 하지 마. 우리가 다 잡을 거야. 자 안혜진로 와. 안혜진로 와. 뭐 이소일로 와. 우리가 그냥 그래서 다 잡을 거야. 그러니까 슛은 미스매치 공격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미스매치 공격을 예를 들어서 안혜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박지현이나 이런 확실한 카드만 하죠. 근데 그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이 선수들이 리바운드 참여를 위해서 골 밑으로 다가가고 그 반대쪽 사이드에서 석점이 이런 게 날라와요.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골밑 돌파가 날라와요. 그럼 당연히 그 리바운드 잡는 거는 우리은행의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이거 되게 뭐랄까 거치지만 정교하다라고 했던 게 김한별을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고 그다음에 안혜지 쪽으로 이렇게 골 밑에 붙이려고 그 안혜지의 매치업 상대가 왜 계속 골밑 쪽으로 가는지도 알겠다. 자, 이게 우리은행의 노림수구나. 이게 또 다른 어떤 진화된 미스매치 저는 진짜 활동이고 활력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 준비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은행이 결국 후반에 다 따라잡혔어요. 20점 차를 다 까먹고 막 5점 차 이렇게 다 따라잡혔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밀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위성우 감독의 인터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BNK가 이렇게 힘이 있을지 몰랐다. 내 잘못이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쳤다라고 했는데 즉 이제 일단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반에 우리은행이 잡고 갈 수 있는 게임을 이소희가 거기에서 동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동점 1쿼터에 혹은 역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은행이 어쩔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데 거기 매치업 상대가 나윤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쿼터에 나윤정이었습니다. 이소희가 나윤정을 철저하게 파괴시켰어요, 사실. 그럴 수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소희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BNK가 앞서가요. 근데 나중에 결국 22대 22로 동점 상황이 됩니다. 1쿼터에. 그리고 2쿼터부터 해서 우리은행이 쭉 앞서가는데 거기에서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해줬어요. 그러니까 고아라가 27분 34초를 뛰었지만 이제 최희샘이 솔직히 좀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몸 상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고아라나 여기에서 나윤정을 좀 더 뛰게 하면서 김단비, 박혜진, 박지현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김정은 뭐 이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2분 정도로 줄여줬어야 돼요. 그리고 4쿼터 승부처를 맞이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위성우 감독이 내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 부분 같아요. 전반 페이스 조절을 잘못한 거. 그리고 실제로 그게 BNK의 어떤 그 상승세와 맞닿아떨어지면서 BNK가 오히려 경기 주도권을 잡고 가고 우리은행이 몰리는 경기를 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금 더 이제 다른 그 왜 그럼 선수들이 왜 퍼졌을까? 이게 체력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왜 퍼졌을까? 4쿼터 특히 한 5분여 시작하고 5분여 동안 진짜 선수들이 퍼진 게 보였죠. 이게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생각이 들었냐면은 2쿼터에 말씀해 주신 대로 박혜진 선수가
안혜지 선수를 막다가 이소희 선수한테 갑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정규리그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혜진 선수의 매치업을 보면은 우리은행이 상대 에이스를 누구로 인정하느냐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KB의 강희슬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날은 안혜지 선수가 본체에 달아 생각해서 그동안은 정규 시즌 때도 박혜진 선수가 막다가 이소희 선수가 터지니까 안 돼. 오늘 에이스 이소희야. 그렇지. 예, 약간 대관식처럼 그렇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상대 에이스를. 그래서 박혜진 선수 갔는데 이소희 선수가 이날 활동량이 미쳤어요. 아 정말 거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딱 생각나는 게 그 몇 년 전에 김보미 선수 저렇게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소희 선수 진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막 NBA에서 커리 보는 것처럼 오프범을 보고 박혜진, 이소희 서로 술래잡기 하는 것만 따로 캠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뛰고 재밌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박혜진 선수 솔직히 힘들어요. 맞아요. 나이 있어요. 예, 그 힘들고 김단비 선수는 김한별 선수를 막았어요 이날. 그렇죠. 김한별 선수 체력 지치게 하려면은 김단비 선수가 그만큼 많이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골밑에서 잘 버텼어요. 예. 근데 그게 김단비 선수의 체력도 갉아먹은 거야. 그렇죠. 본인의 원래 포지션 빅맨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김단비 선수 또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하다가 지쳤죠. 맞아요. 예, 결국 지쳤는데 저는 그래서 한 3쿼터 중반까지만 볼 때 야. 근데 솔직히 경기는 우리은행이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점수 차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2차전 진짜 재밌겠다. 예, 이렇게 되면은 주전층의 의존도가 심한 BNK랑 저기 나이가 많은 우리은행이랑 누가 더 먼저 퍼질까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벌써 4쿼터에 나오더라고요. 예, 양 팀이 근데 그렇게 서로 지치는 모습이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승부처는 2차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김단비 선수랑 박혜진 선수의 체력을 빠진다는 걸 우리은행도 확인했고 BNK도 확인을 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볼 때 이제 2차전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그 카드가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은행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반부터 해서 박혜진이 이소희를 막는다. 네. 지금 안혜지 선수는 자기 몫은 해주고 있지만 우리은행이라는 최강의 벽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슈팅이 여전히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소희를 막고 초반부터 우리은행이 세게 밀어붙이고 거기에서 뭔가 강약 조절을 나간다. 그래서 승부처를 대비한다. 이제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BNK는 실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차전에 이거 BNK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김한별이 아주 좋은 역할을 했고 뭔가 좀 달라진 역할을 했는데 그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김한별이 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소희가 아무리 외곽에서 뭔가를 해도 이게 우리은행에 또 잡아먹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BNK의 지금 그런 1차전의 어떤 경기력을 본다면 BNK가 실수하지 않고 어떤 그 만약에 경기력 지수가 100인데 90 정도 이상을 하면 접전에 우리은행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9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완전 먹힐 수 있다. 이런 상황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과연 이제 전반 페이스 조절 어떻게 하고 매치업 헌팅 또는 매치업 상승을 매치업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마 2차전에 그 우리는 코치 스태프는 워낙 뛰어난 그 감독 코치가 있으니까 뭔가 수정을 하고 나올 텐데 그 수정점이 뭔가 요거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하실 얘기? 없습니다. BNK로 한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BNK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한테 그렇게 졌지만 잘 싸웠죠. 그래도 챔프전 1차전을 보면 안혜지 선수가 또 많이 모셨어요. 39분 33초 6득점 12어시스트 기록했고 이소희 39분 뛰면서 18.5 리바운드 3점 슛은 9개 던져서 4개 성공했고요. 진한 선수가 38분 9득점 11리바 김한별 37분 15득점 13리바 한엄지 5득점 1리바 이사빈 3득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코어의 어떤 그 의존도가 높은데 젊죠. 그렇죠. 젊고 비교적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혜지나 이소희가 이제 우리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어떤 그 큰 어떤 벽처럼 느끼면서 플레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뭔가 자신의 플레이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안혜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은행 전에 편에서 말씀드린 수비에서 이 어쩔 수 없는 미스매치 공략은 오히려 저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지. 지금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저거 세깅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것 때문에 팀 공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세깅은 그렇게 큰 뭔가 장애물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만 잘 풀고 있어요. BNK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 BNK의 어떤 공격력이
헝클어진다거나 예.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안혜지가 또 1차전 막판 그 중반부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스크린 받은 뒤에 쭉 가서 공간을 만들고 미드 점퍼를 쐈는데 예. 그 적중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활로를 개척을 하고 있고 그 우리은행이 안혜지를 세깅을 해가지고 3점 오픈 찬스를 내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술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어떤 뭐 데미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예전에 보스턴에 라존 론도가 한창 잘할 때 네. 세깅을 당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깅을 당한 건 난 그만큼 패스를 잘하는데 나 안 던지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근데 나는 그만큼 패스를 뿌릴 길이 더 넓어져서 좋아. 라고. 맞아요. 그 약간 안혜지 선수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정확하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소희 선수는 야투율 자체는 굉장히 낮았는데 네. 이소희 선수만이 리그에서 오직 이소희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시간의 폭발력을 이번 경기에도 여전히 보여줬다. 특히 그 4쿼터였나요? 3점 차 이렇게 남길 때. 예. 와 트랜지션으로 혼자 몰고 가가지고 개인기로 고아라 선수였나요? 앞에 제껴놓고 사이드 스텝백으로 3점 하고 포효하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말 매력 쩔어. 예 본인의 스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그거를 딱 플레이오프 챔프전에서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스텝백으로 사이드 스텝백으로 진짜 멋있었어요. 제가 방송에서는 뭐 예. 이제 그 객관성을 지내야 되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예. 제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제 최애는 이소희다. 그렇죠. 예. 유니폼도 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고. 그러면서 진한 선수도 조금 고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미드 점퍼가 근데 살아나면서 이제 3쿼터에 추격에 이제 조금 동력을 줬고 김한별 선수 역시 김한별은 김한별이다. 그렇죠. 예, 별부름 프롬 모드의 김한별은 다르다. 예.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를 정말 박지수 선수가 있는 것처럼 공격 리바운드를 다 잡아서 풋백으로 다 연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BNK는 여기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과 네.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일단 예. BNK는 심리적인 우위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원래 예전 진짜 BNK 같았으면 20점 우리은행이 20점을 줘요. 챔프전에. 예. 그러면 그냥 거기서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자멸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야, 근데 이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저는 3쿼터 이제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러니까 네. 공격도 굉장히 원활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수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어떤 수비냐? 예. 범핑 중심. 그러니까 몸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언니들의 체력을 갉아먹고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면서 뭔가 이제 수비에서 단단함을 보여주고 거기서 반격을 나선 거죠. 예. 트랜지션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BNK는 계속 2차전에도 이 범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울이 많이 나오더라도. 예. 근데 이 부분은 정규리그 때도 계속 좀 지적을 해줬던 부분이잖아요. 네, 네. 범핑이나 이런 게 더 있어야 된다. 우리는 네. 상대로 특히야. 그러니까 그 전반하고 전반 무너질 때 하고 3쿼터 4쿼터 때 그 수비 밀도를 보면 BNK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 뭐가 좋은지 제가 볼 때 선수들이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보면은 이소희 선수나 이런 선수를 보면은 이제 공 받으러 갈 때 그 미드아웃이라고 하죠. 네. 그런 동작에서 이게 딱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약간 이제 언니들 이제 툭툭 건드리면서 되게 귀찮게 하죠. 예, 그러면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예, 큰 범핑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런 게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BNK는 그리고 심지어 박정원 감독님이 준비해주신 이날 뭐 베이스라인 패턴이나 이런 그리고 이소희 선수가 다운 스크린을 가가지고 이제 김한별 선수가 올라와서 넣는 그런 네. 되게 재밌는 좀 그런 패턴도 굉장히 좀 정교했고요. 예, 저 서로 준비를 진짜 많이 해왔다. 근데 역시 결국은 이 선수를 칭찬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야? 이소희 선수. 그러면서 저는 이 선수가 결국 이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슈팅도 아니고 개인기도 아니고 체력이다. 예, 여기 변수를 만들어낼 그거라고 봐요. 2차전과 3차전. 강력한 활동력에 의한 순간적인 스피드. 네. 이거에 지금 우리은행 수비가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네. 있어요. 원래는 우리은행이 그냥 스위치 디펜스 스위치해서 그냥 쉽게 막는데 네. 이소희한테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박혜진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파이트 스루로 따라다녀야 되고 아니면 스위치를 했을 때 이소희가 순간적으로 그냥 골밑을 뚫어버리는데 네. 이 뚫어버릴 때 이제 메이드율은 뭐 낮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한별을 체킹을 못하니까 김한별이 들어와서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풋백을 넣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우리은행의 어떤 수비를 찢어놓는 역할을 네. 이소희가 지금 하고 있다. 심지어 그렇게 뛰었는데 4쿼터에 그 이제 서로 소강 상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이소희 선수가 안 들어간 게 사실 좀 아쉬웠긴 했는데 네.
그때도 슛이 한 4개인가 던졌는데 다 길었어요. 예, 아직도 이 선수는 체력이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차전, 3차전 때도 정말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은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BNK 선택과 집중 이건 또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아까 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NK가 지금 이 경기력을 유지를 해야 우리은행 잡을 네. 수 있다. 우리은행은 최강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 팀은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팀이 온다 그러면 확 짓밟아 버려요. 예, 맞습니다. BNK는 1차전 자격을 증명을 한 거고 근데 2차전 때도 이런 자격을 증명해야 넘어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차전 제가 이제 공격 루트를 좀 구분해 봤어요. 예. 자, 일단 비행기 공격 루트 좀 더 보면 안혜지가 메인볼 핸들로 2대1을 하고 이소희가 오프드볼 스크린을 받은 뒤에 오픈 찬스를 내서 거기서 뭔가 공략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이소희가 핸드오프로 그러니까 네. 진한이나 김한별의 핸드오프 패스를 받아서 2대1을 하고 김한별은 거기에서 피켄롤로 들어가서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 준비를 하고 이소희가 거기서 찢는 거. 네. 그다음에 이소희하고 진한 선수 김한별은 미끼인데 안혜지가 볼을 드리블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네. 위크 사이드에 이제 스킵 패스, 투카운트 네. 패스를 해서 거기에서 한엄지라든가 한엄지, 이사빈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넣는 거. 그다음에 김한별 진한의 하이로. 그다음에 네. 안혜지가 2대2의 중거리 점퍼 넣는 거. 그다음에 김한별 진한이 미스매치 공략하는 예. 거. 뭐 요 정도가 이제 주요 공략 루트인데 예. 여기에서 저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아, 비밀 뭡니까? 뭐냐면 예. 첫 번째가 이소희 오픈 이거고 두 번째가 이소희 핸드오프 그다음에 뭐 이소희 진한 미끼잖아요. 예. 맨 처음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확률 높은 순으로 제가 정렬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전에는 안혜지가 볼을 잡고 이소희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오픈 찬스가 나는 공격. 예. 그리고 이소희 중심의 공격. 즉 이제 BNK가 사실은 지금 진한이나 김한별이 굉장히 골밑이 탄탄하고 그러지만 공격의 중심 자체가 지금 안혜지와 이소희로 넘어간 상태예요. 예. 그렇게 해야 우리는 수비를 뚫을 수 있다라는 걸 2차전에서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많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쳤다고 그래서 그냥 뭐 진한이나 김한별이 1대1 미스매치로 어떻게 뚫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은행의 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예. 2차전에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예, 정말 맞는 말씀 같고. 근데 오히려 이날은 1차전에서 이제 우리은행이 막 올스위치 수비를 하면서 네. 1대1로 하려다가 안 되는 거를 너무 빨리 깨달았어요. BNK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반에 공격이 더 정교해지는 걸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소희 같은 경우에는 이소희 중심의 어떤 그 공격 루트가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네. 거고 이소희는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줬던 거죠. 네. 못할 수 있지만 발휘해 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BNK가 후반에 좀 살아난 그런 이제 동력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수비와 이런 공격을 함께 잘 갖출 수 있다면 2차전도 BNK 선전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우리은행은 우리은행대로 어떤 또 변화가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할 텐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두 개 있긴 할 텐데 그게 적재적소에 언제 쓰이느냐 이 부분 지켜보시는 게 2차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